32쪽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그 전까지가 아무튼 수소 헬륨까지 생긴 것까지 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있어요.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우주의 주요 원소는 빅뱅 초기에 생성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의 98% 차지합니다. 우주에는. 근데 지구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그 비율을 보면 지구에서는 철이 제일 많아요. 철. 네,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철은 핵이나 외핵, 뭐 내핵 이런 데 많죠. 그래서 지표면에는 철이 많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배울 때 다시 배울 건데, 아무튼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각이나 멘틀 이런 거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석 성분은 산소랑 규소로 되어 있어요. 산소랑 규소로. 그래서 산소,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 생명체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그쵸? 근데 물에 산소가 1개랑 수소 2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산소가 원자량이 16이고요. 수소가 1이에요. 1. 그래서 2배를 하더라도 그 물의 질량비는 1대8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그래서 수소가 개수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질량비로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물 말고 여러 가지 뭐 피부나 단백질, 근육 뭐 이런 거는 다 탄소 화합물로 돼 있어서 산소 다음에 탄소가 많습니다. 탄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수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질소, 칼슘 뭐 이런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자, 아무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은 수소와 헬륨이 많지만 지구나 생명체 이런 거 구성하는 원소는 철이나 산소나 규소 이런 게 많아야 된다고. 산소, 탄소 이런 게 많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소,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구와 생명체에서는. 근데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생겼냐? 빅뱅 후 수십억 년 정도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합니다. 별 내부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지구에는 산소, 탄소를 비롯한 100여 종에 넘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수소, 헬륨 얘네들은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걸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지구는 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냥 행성인 거고,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이걸 별이라고 해. 별은 탄생할 때 처음에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 내부의 물질이 뭉쳐서 별이 된다. 일단은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은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 게 좀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이 밀집된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크므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성운을 이룬다. 아무튼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성운이야, 성운. 성운이 이런 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성운, 뭐 이런 성운이 있고, 뭐 독수리 성운, 그 안에 이제 창조의 기둥 이런 게 있어. 성운이 알고 보면 엄청 큰 거예요. 성운이 알고 보면 엄청 큰 겁니다. 뭐 이거는 별명이긴 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진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는 좀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요게 이렇게 성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기에 별이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별하고 별 사이 거리가 뭐 한 삼광년 정도 적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사진이. 태양계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요 성운 안에도 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안에 요런 데서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별들이 요 성운 안에서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성운이라는 게 있고, 성운에서 별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성운의 어떤 부분들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돼요. 처음에는 밀도는 크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력이 커요. 중력이 크면은 더 많이 수축을 합니다.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중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처음부터 높으면은 이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서 원시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축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원시별. 근데 원시별은 아직은 별은 아니고 그냥 원시별이야. 그냥. 그러다가 그 원시별이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그러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냐면 이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되면서 에너지가 왕창 나오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 하면서 이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별이라고 별. 원시별은 아직은 별은 아닌 거고요. 근데 수소 핵융합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주계열성. 별이긴 한데 주계열성이라고 해. 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다. 근데 이 주계열성은요, 별의 크기나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별의 일생 중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요때 이 수소 원자핵의 질량보다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이 더 작아요. 요게 질량이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더 작아. 질량이. 그러면은 그때 질량이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 질량이 결손이 있어요. 질량 결손. 그거에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한 것만큼이 에너지로 나옵니다. E는 mc제곱식이 있죠. E는 mc제곱.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은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돼요. 요런 게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래도 헬륨까지밖에 안 생기는 거죠. 주계열성에서도 헬륨까지는 생기는 건데, 근데 그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 일어나가지고 중심부에 있는 수소들이 전부 다 헬륨으로 만약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얘네가 수축을 합니다. 잠깐 멈춰요. 왜냐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은 온도가 더 높아야 돼. 얘가 멈추다 보면 온도가 또 수축하면 원래 온도 올라가거든요. 수축하면 온도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다시 핵융합 반응해요. 다시 핵융합 반응하면서 이걸 팽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 이후에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중심부의 바깥층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서
다시 팽창을 시켜. 여기가 이 별이 커져 이렇게. 그렇게 별이 커지는 것을 적색 거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으로 발전합니다. 적색 거성. 근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헬륨들이 모여서 탄소가 되는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해요. 읽어볼게요. 다시. 헬륨이 생성이 됩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에서는 수축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여 중심부의 바깥쪽에 있는 수소를 가열한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다시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내부는 압력이 증가하여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바깥층으로 팽창을 한다. 팽창하니까 커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팽창을 하게 되면 또 표면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적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 핵융합 반응하면은 탄소가 돼.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가 돼요. 그래서 탄소까지 만들고 산소까지 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탄소까지 만듭니다. 탄소까지. 탄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적색 거성에서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서 생기는 거야. 탄소가 헬륨으로 된 중심부는 수축하다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까지도 좀 만들어져요. 주로 탄소긴 한데 여기까지는 적색 거성이에요. 적색 거성 내부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멈췄다가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수축을 또 해요. 이게 수축하다가 못 이기면은 얘가 나중에 뻥 터져요. 터지면서 여기는 수축을 해가지고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층은 팽창을 해가지고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로. 그 다음에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물론 바깥층으로 날아간 애들은 다시 또 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런 이제 그 별의 일생이 되는 건데, 자, 봐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었다가 적색 거성이었다가 바깥층은 행성상 성운이고 안쪽의 중심부는 백색 외성으로 되면서 이제 끝나는데, 물론 바깥쪽에 날아가는 것들은 다시 또 별이 될 수가 있어. 요렇게 진행하는 거는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요러면서 이제 헬륨이나 탄소, 산소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아직은 뭐 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규소나 이런 건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이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초거성. 적색 거성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걔는 물론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 이거 돼서 탄소 산소까지 되고 그 이후에도 됩니다. 그 이후에 탄소 산소들이 막 수축하면서 네온이나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것까지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듭니다. 철까지.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 초거성이 된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는 것과 달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탄소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이 초거성에서는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듭니다. 철까지.
철이 원래 26번인데요. 26번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어요. 별 내부에서. 근데 왜 철까지만 만드냐?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안정한 원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좀 불안정한 애들은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만드는 것까지 돼요. 자, 그래서 초고성에서는 헬륨, 탄소, 산소, 철, 뭐 여기 뭐 규소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요. 뭐 여기 네온,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만듭니다. 근데 얘가 너무 질량 크니까 얘가 이게 수축을 하다가 못 이기고 빵 터져요. 그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별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을 하다가 폭발하는데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한다. 초신성이 될 때는 되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더 불안정해도 그런 애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이런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해가지고 여기 바깥층이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층이 날아가는 거고, 요건 행성사성운이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는 밀도가 엄청 큰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근데 중성자별보다도 밀도가 커가지고 중력이 크잖아요. 그럼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심부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져. 이게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별의 일생이야. 아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는 만들 수가 있고,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근데 지구에는 금이나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금, 우라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는 초신성 폭발이 있고 난 후에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계 근처에서 어떤 초신성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그 물질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태양이 된 거예요.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도 만들어지거든요.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수금지와 같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1번, 2번 풀어봐 주시고.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소. 아직도 수소가 많고요.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 우주가 좀 젊은 우주 같아.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철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질 텐데, 수소가 가장 많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헬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붙일 때 수소를 원료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헬륨 만들어진다라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에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이 탄소나 산소 만드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고요. 철. 성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커야지 물질들이 많아서 중력이 큰 거야. 그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면서 원시별이 되고요. 수축이 될 때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 얘네가 철보다 무겁거든요. 철보다 무거운 이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할 때, 초거성이 폭발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구계와 지구의 형성. 내신 탄탄 문제 좀 풀고 할게요. 1번 안 풀어져 있죠? 어떻게 됐나? 1번 안 풀어져 있죠? 1번부터 12번까지 한 다음에 할게요. 1번부터 12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할게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입니다.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암석이나 이런 게 규산염 광물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A는 철, B는 산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산소였죠, 산소? 산소인가? 아니, 철이구나. A가 철. 철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닙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은 탄소까지 생겨. 탄소나 산소까지. 철은 안 생겨. 철은 안 생겨요. 철은 이제 태양보다 질량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B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은 원소다. 맞아요. 산소가 사람 몸에서 가장 많고요. 산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아니죠. 요때 만들어진 거는 수소랑 헬륨만. 헬륨.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었다. 맞는 이야기죠. 철이나 산소나 뭐 규소나 이런 게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우주, 지구,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소, 헬륨은 우주 주요 구성 원소이다. 맞죠?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인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철인데 빅뱅 직후 기본 입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아니죠. 아니고요. 기억니은. 철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그래서 3번이고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 성운 내부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수축하여 생성된다. 어렵네. 이거는 이제 맞아 보이지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밀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있지 분포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그런 부분에서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온도는 낮고 밀도 큰 부분에서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입니다. 수소와 헬륨이에요.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된다. 주기율성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디귿. 4번. 잘 읽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별의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성운이 중력 수축하려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 아니에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되는 거고,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는 온도가 상승합니다. 수축하면 상승하는 거고 팽창하면은 온도 낮아지는 건데, 상승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 하나의 별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아까 창조의 기둥 뭐 그런 거 봤죠? 별이 되게 많이 생겨요. 같이 생깁니다. 같이. 형제별처럼 같이 생깁니다. 니은 2번만 고르시면 되고요. 6번에 주계열성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원료가 수소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헬륨 만든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 아닙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은 1개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크다. 이게 맞아요. 얘가 질량이 작아. 그러면 질량이 어디 갔는데 그게 어디 갔냐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양의 중심부에서도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태양 주계열성입니다. 현재 한 50억 년 지나면은 적색 거성이 되긴 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까지도 삼킨다고 해. 태양이 커지면서 지구까지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뭐 50억 년이나 남았으니까. 자, 별의 진화 단계 중 별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게 주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이런 게 이제 뭐 적색 거성이고, 여기까지 만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만드는 거구나. 탄소까지.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적색 거성 뭐 이런 건데,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 탄소가 만들어지려면은 생성되는 단계를 물어봤죠. 여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요거 뭐 생기는 거예요? 요거 탄소 생기는 겁니다. 탄소 형성.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뭐 되는 거예요? 헬륨 만들어요. 헬륨 만들어지고 헬륨이 형성되는 거. 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생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아무튼 다단계에서는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거성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의 바깥쪽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안에는 백색외성이 됩니다. 행성상 성운이고 백색외성이 돼요. 뭐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눈동자처럼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여기가 요 뻗어 나가는 게 행성상 성운이고, 가운데 요거 하나 요 있죠. 요거 뭐 하나 있죠. 요거 백색외성입니다. 백색외성이 남고요. 나머지는 뻗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게 적색이 되잖아요. 중3 이제 중3 과정에서 뒤에 이제 배울 때 표면 온도가 낮으면 적색이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표면 온도 낮아지는 게 맞고요. 팽창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중심부의 밀도는 주계열성이 백색외성보다 크다. 이제 백색외성이 이거 밀도 커요. 중심부에 있는 그 밀도 큰 게 남는 거니까 백색외성의 밀도가 더 큰 거야. 주계열성이 큰 게 아니라. 그래서 백색외성의 밀도가 큽니다. 기억 니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원소 두 개를 쓰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탄소나 산소, 태양과 비슷한 애는 A는 탄소와 산소까지 돼요. 산소.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주요 생성 시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은 빅뱅 초기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헬륨이 탄소, 산소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먼저 생성되었다. 헬륨은 빅뱅 초기에 38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형성된 게 대부분이고, 물론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헬륨이 더 먼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탄소와 산소보다는 먼저 헬륨이 생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 요건 초신성 폭발이에요. 좀 더 되게 격렬한 모습입니다. 이게 초신성 폭발은 이제 태양 질량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한 10배는 더 많아요. 10배. 그런 별들이 폭발해 가지고 남긴 거고,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네. 급격히 증가해요. 그다음 A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니은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어느 별의 중심부 구조인데, 중심부가 탄소, 산소까지 있으면은 초거성인 거고요. 거성인 거, 적색 거성인 거고, 여기 산소, 여기 탄소, 여기 바깥층에 있잖아요.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 내부는 이제 중심부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까지만. 요거는 초거성의 그 내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양보다 큰 게 맞고, 질량이 한 10배 이상 큰 거고, 이게 나중에 진화하면 백색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블랙홀이라던가 아니면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중성자별까지 되고, 백색외성 되는 거는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이고요. 중심부 온도는 태양 중심부 온도보다 높아요. 수축을 많이 하면서 온도 훨씬 더 높아지고, 이 별의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이 됩니다. 초거성이 초신성 폭발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3번 고르시면 되고요.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무엇이냐? 철이고, 철. 이 원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에서 생성되냐? 초신성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다. 되시지요? 자, 1등급 도전하기 위해서 1번, 2번 39쪽에 1번, 2번 자, 봅시다.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요. 자꾸 써가면서 공부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B가 탄소고, A에서 C 중 우주의 원소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수소지, 수소. 수소는 빅뱅 초기니까. 탄소와 산소는 별 내부고, 수소가 맞죠? 기억, 니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C는 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여기 맞아 보이는데,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거는 산소 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소 분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소, 산소라고 하는 그 원자, 그거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때 산소는 이제 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 말하는 거고, 이건 아니죠. 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헬륨 다음에 여기는 탄소, 주로 탄소예요. 뭐 산소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주로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 이건 철이지. 철이 F입니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초고성. 근데 질량은 적색 거성이 더 큰 게 아니라 초고성이 질량이 더 큰 겁니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큰 거예요.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게 맞아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까지 만들어집니다. 별의 질량은 나가 크다 맞고요.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맞습니다. 초고성은 초신성이 됩니다. 태양은 나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태양은 가가 돼요. 질량이 좀 모자라, 질량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없네. 다시 읽어봐야겠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맞고. 질량은 나가 크다. 맞고.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맞는데? 왜 틀리지? 아, 수축하다구나. 아, 미안해. 그러니까 얘가 여기 핵융합 반응이 된 다음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면 수축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팽창하는 힘이 없어지고 중력이 크기 때문에 수축을 하다가 못 이기면 터지는 거여서 요게 틀렸구나. 수축하다가 팽창해.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답 1번 하셔야겠네. 1번이 되는 게 맞아요. 되셨죠? 조금 쉬었다가 태양계와 지구 형성 과정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긴 한데 이제 태양계와 지구 형성 이제 볼게요. 태양계와 지구 형성. 태양계도 마찬가지로 성운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은하계 내부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로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태양계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구에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수축되었고, 그러니까 요 성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밀도가 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운이 수축이 되고 수축하다가 점차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원반형으로 돼요. 원반형으로. 원심력 때문에 이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반처럼 됩니다. 원반처럼 이렇게.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해서 원시 태양이 되고요. 아직은 원시별과 같은 거거든요. 아직은 태양은 아니고 원시별입니다. 중심부는 이제 밀도가 커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되고,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원반이 됩니다. 원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근데 이제 원시 그 원반에서는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미행성체가 된다.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여서 나중에 성장해서 원시 행성이 됩니다. 원시 행성. 그러니까 지금은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천에 8개만 있어요. 행성이. 근데 요때 원시 행성은 더 많았었던 거예요. 뭐 한 2배 정도는 더 많았었는데 그 이후 얘네들도 뭉칩니다. 얘네도 이렇게 막 부딪혀 가지고요 하나의 커다랗게 됩니다. 행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시 원반에서는 미행성체가 됐다가 미행성체가 뭉쳐서 원시 행성이 되고, 원시 행성이 다시 뭉치면은 지금의 행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수소핵융합 반응하면서 주계열성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 태양풍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힘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태양풍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좀 작은 입자들 같은 거는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오르토그룸이다 뭐 이런 게 됩니다.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그렇게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생긴 거대한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회전하다 보면은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생기고요. 원시 태양에서는 수축을 더 많이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할 수 있는 온도까지 되면은 그 태양이 되는 거고, 원시 원반에서는 미행성체가 생겼다가 미행성체들이 모여가지고 원시 행성이 되고, 원시 행성도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행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태양계가. 그 다음에 태양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이같이 설명하는 까닭은 태양계에는 철이나 금, 우라늄과 같은 초신성 폭발로 나타나는 원소들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매우 컸고 당시 성운의 회전 속도가 매우 느렸다. 하지만 성운의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성운의 전체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이게 크다가 이게 좁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스케이트 선수들 팔 벌리고 회전할 때는 좀 천천히 돌다가 팔 오므리잖아. 그럼 회전 속도 빨라집니다. 그런 걸 이제 원래 가운동량 보존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자, 태양의 근처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높겠죠. 여기는 온도가 높을 거고 여기는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데, 그러면 이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행 성체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이 있어야 돼요. 녹는 점이 높아야지 고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뭉칠 거 아니에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은 태양 근처에 있었던 거고, 녹는 점이 낮은 애들은 수증기나 메탄 이런 것들은, 이런 가벼운 원소들 이런 거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녹는 점이 높은 철이나 규소 이런 애들이 뭉치면서 미행 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뭐 가벼운 애들이 이제 뭉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원시 행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주로 무거운 물질을 끌어들여 암석 성분으로 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이제 가벼운 애들, 수증기 메탄과 같은 물질이 주변에 가벼운 물질을 끌어당겨서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된다. 그 다음에 원시 행성들끼리도 이렇게 공존하다가 이제 부딪히거든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 금, 지, 화까지는 지구형 행성, 목토천에는 목성형 행성인데, 여기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원래 소행성대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소행성대가 존재를 해요. 요런 애들이 원래 뭉쳐가지고 행성이 됐어야 하는데, 아마도 목성의 인력 때문에 이렇게 뭉치지 못했다, 뭐 그런 학설이 있어. 아무튼 여기 소행성대가 있고 목성형 행성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수금지화는 지구형 행성이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이 있다가 뭉쳐가지고 암석 성분을 이루면서 행성이 되는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서 녹는 점이 낮은 수증기나 메테인과 같은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소들도 많았어요. 가벼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큰 목성형 행성이 됩니다. 근데 뭉치고 나면은 이제 가벼운 애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래도 등치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얘네가 질량이 더 큰 거는 맞아요. 가벼운 물질이 모였지만 전체적인 질량은 큰 겁니다, 목성형 행성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소와 헬륨이 여기 많았었던 거죠. 그다음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철과 산소 등 성운에 소량 존재하였으므로, 지구형 행성은 이 물질들이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이 많으니까 큰 거다. 목성과 토성과 같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성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커다란 크기까지 성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시 태양이네. 여기서부터는 태양이 되면서 좀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바깥층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에 행성을 갖게 된 겁니다.
태양계 형성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형성, 여러 가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뭉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요때는 좀 조그맣다가 더 많이 충돌하게 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지구가 이렇게 좀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이런 미행성체들 충돌하면서. 근데 미행성체들이 충돌할 때 그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증기나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온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암석 성분이었던 애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네, 녹아요, 녹아. 이 암석 성분들이 녹습니다. 그럼 액체 상태가 됐잖아요. 액체 상태가 되면 무거운 핵, 철 이런 애들이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멘틀은 뭐 암석인데 규산염 광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암석 성분들은 철보다는 가벼우니까 뜹니다. 암석 성분들은. 그래서 핵하고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난 후에 철 성분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멘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조금씩 이제 덜 충돌하거든요. 그러면서 식어요. 식으면서 이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려가지고 이제 바다를 형성합니다. 바다. 원시 지각과, 지각은 딱딱한 껍질이죠. 그것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지구가 크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질량이랑 크기 증가하고요. 근데 계속 충돌하다 보면 온도가 상승하여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 그 마그마의 바다에서 철, 니켈 등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한 것이고, 이 상대적으로 산소나 규소 등으로 가벼운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떠올라서 멘틀이 형성이 되고,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다 이거죠. 멘틀은 주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입니다. 규산염 물질. 중심부는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 멘틀과 핵은 밀도 차이로 분리가 되었다. 무거운 게 가라앉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면서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에서부터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생명체 탄생하기까지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한 25억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한 25억 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요때는 특히 이제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남세균. 최초의 생명체 중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광합성 못하는 애도 있겠지만 광합성 하는 애 남세균이 생겨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어들고 산소는 많아지고요. 근데 광합성 하기 전에도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있지?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요. 잘 녹는 건 아니지만 물에 녹은 다음에 물에 칼슘 성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석회성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긴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다에 녹은 다음에 칼슘과 결합해서 석회석이 되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 많지 않고 산소는 많아진 거지,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질소는 이제 원래 반응성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생대 때 정도 돼서는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도 생기게 됩니다. 고생대가 되면서는. 네, 그런 거 나중에 배우시고, 개념 쏙쏙 3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다 했어요? 됐어요?
태양계 성운은 어떤 거에 영향? 폭발이라고 되는데 초신성 폭발 같아요. 그렇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여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태양.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원시 원반에 있던 성간 물질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하였고 이들은 서로 충돌하여 성장하여 원시 행성이 됩니다. 원시 행성이 됩니다. 뭐 나중에는 행성까지 되겠지만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에서 형성되었다. 맞죠?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다. 맞습니다. 태양계의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많이 분포되었다. 아니죠. 무거운 원소지. 무거운 원소. 그 다음에 앞에 좀 더 있겠지만 일단은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어야지 철이 가라앉으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 식으면서 지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38쪽에 13번부터 17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38쪽에 13번에서 17번. 해볼까요? 13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성운의 수축, 태양계 성운의 형성, 태양계 성운의 형성,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이 수축하겠지. 뭐 요거 먼저고요. 그 다음에 원시 태양과 태양계 형성, 이거는 좀 나중이고, 원시 태양계 원시 원반 형성. 회전을 하다 보면 원시 원반이랑 중심부는 원시 태양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행성은 미행성체 충돌로 생기는 거니까 이 순서네. 나가라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태양계 성운은 외부 은하에서, 그러니까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 외부 은하는 아니고 우리 은하의 요 나선팔 부근에 있거든요. 지금 태양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은하는 아니고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것이고,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수축하게 되면은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아니고요. 원시 태양이랑 미행성체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먼저 아니고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나중에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 평균 밀도는 요 태양 가까운 데가 밀도가 더 큰 거죠. 이거 아니고요.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미행성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녹는 점은 A가 높은 겁니다. A보다 B에서 낮다. 맞네. 그 다음에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시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그쵸? 가까우면 지구형 행성이고, 먼 거리에 있는 거는 목성형 행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에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다 보면 이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핵과 멘틀 분리되고, 나중에 원시 바다, 원시 지각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난 후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거니까 순서는 나가라다.
이거 기억 틀렸네요. 나가라다. 라에서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가 뜨는 거니까 이거 맞죠. 지구 질량은 다보다 나에서 컸다. 요 순서인데 얘가 조금씩 커지는 거야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가. 요거 비슷할 수는 있는데 나가 더 작은 거예요. 다보다 나가 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가 제일 작은 겁니다. 왜냐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지구가. 그래서 나가 큰 게 아니라 나가 작은 겁니다. 답 2번.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요만하다가 뭐 이렇게 커졌다 이런 거야. 너무 차이 나지만 하여튼. 그리고 지금 핵과 멘틀가 분리됐기 때문에 요거는 A는 핵인 거고 핵. 멘틀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핵이 안쪽에 있는 거 아시고 A는 핵이고요. 표면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맞는데 이게 원시 바다가 형성되려면 식어야 돼요. 지각이 형성되거나. 근데 여기는 아직 지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핵과 멘틀 분리될 때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을 때 온도가 엄청 높을 때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았다가 맞고요. 가와 나 사이에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등장하였다. 아니죠. 요게 형성되고 난 이후에 생명체가 등장해야지. 그래서 니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1등급 도전하기도 3번 4번 한번 해보시고 철과 규산용 광물이 혼합된 암석 상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마그마 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핵과 멘틀 분리된 거고요. 원시 바다도 있고 대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중이고 나가 제일 나중이고, 그쵸?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형성되고 난 후에 이런 게 되는 거여서 요 순서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뭐 이렇게 미행성체들 같은 게 막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철이나 뭐 이런 규산용 광물이 뭐 암석이야, 암석. 그런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섞여 있었다 이런 거야, 이렇게 뭉쳐 있다가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가나로 하셔야 되고요. 반지름은 다보다 나일 때 크다. 이게 나가 제일 마지막인데 다보다 나일 때 크다가 맞아요. 이 순서대로 쓰시고 점점 지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데 다보다 나일 때 반지름이 크다. 맞습니다. 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산소이다. 이거는 원시 지각 뭐 이렇잖아. 원시 바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많았었던 건 이산화탄소예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고, 산소는 한 20억 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많아지는 거예요. 광합성하는 그 남세균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 다음 가 다음 나 이렇게 될 텐데, 미행성체들의 공전 궤도면은 현재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이다. 아니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전 궤도면은 태양 중심으로 수성 이렇게 돌고, 금성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렇게 돌고, 수금지와 목토처럼 다 이렇게 돌아 다. 그러니까 이게 원반이 돼서 이렇게 공전이 되다가 요 애들이 뭉쳐가지고 행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더 올바른 거예요. 그쵸? 요런 게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행성들이 뭐 수성은 요러다가 형성되고, 뭐 금성은 요러다 형성되고, 지구는 이러다 형성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원반이 되었다가 거기 있는 미행성체들이 모여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학설이 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지금 공전 궤도면을 봤을 때 수직이다 아니고 지금이랑 같은 거고요. 나에서 원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현재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이것도 아니고 아무튼 같이 돌다가 얘네가 행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전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죠. 그리고 태양이 도는 자전 방향이랑도 공전 방향이 똑같아요. 태양이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태양의 표면 온도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근데 지금 얘는 원시 태양이고 얘는 태양이잖아, 그쵸? 근데 태양이면 뭐 하겠어요? 태양은 뭐 하는 애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애야.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얘가 온도가 높겠지.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맞죠? 이해하세요? 원시 태양은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막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앞에도 안 풀었죠? 아, 풀었나요?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요? 네? 5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네, 6번부터 11번까지 해보시고요. 아무튼 이거 수업 듣고 고쳐야 돼요. 모르는 거 알겠죠? 틀린 건 틀린 건데 내용을 듣고 다시 고쳐놔야 되죠. 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각 중심부에 생성된 원소로 나타내는 것이다. 얘는 탄소까지만 만들어졌고 얘는 철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훨씬 더 질량이 큰 거고 얘가 큰 거고 얘는 초고성이 된 거고 요거는 적색 거성까지만 된 겁니다. 초고성이 더 큰 거예요. 초고성이 초고성이니까.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해야지 안 헷갈려서 안 틀립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다. 질량이 작죠. 가가. 그 다음에 별의 중심부의 최고 온도는 나가 더 높은 거예요. 나가 더 높은 거예요. 나보다 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축을 많이 하고 얘가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가와 같은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된다. 아니죠. 나와 같은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1번 답이네요. 1번 답이고요.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산소입니다. 산소. 이 원소는 주로 어디서 생성되었는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A가 결합해서 B가 됐고 B가 결합해서 C가 됐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거 4개의 수소가 반응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게 B가 얘잖아요. B가 헬륨이 3개가 반응해서 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C는 C인데 지금 탄소인데 얘 원자번호가 2번이고 얘 원자번호 6번이거든요. 헬륨 3개 결합하면 탄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는 수소 원자 핵이 맞고요. 나에서
원자핵 B의 질량의 3배는 C의 질량보다 크다.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질량 결손이 생겨야 돼요. 질량이 줄어들어야지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들 질량이 얘 하나 질량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생기죠. 질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맞는 거고요. 나에서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일 때, 요거는 한 적이 없네. 1억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납니다.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이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일 때 일어나요. 33쪽에 다시 보시면 33쪽에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적색 거성에서 탄소, 산소 같은 게 생성이 될 때 헬륨으로 된 중심부 온도는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1억 켈빈 이상이 돼야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맞는 거, 디귿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답은 5번,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성상 성운이야. 행성상 성운. 이 사진이 행성상 성운인 걸 아셔야 돼. 행성상 성운이에요. 약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태양 정도. 2단계에서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된다. 백색 외성 됩니다. 여기 백색 외성 됩니다. 2단계에서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천체에서는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에서 핵융합 반응 더 이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9번은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다가 회전하면은 원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먼저이다 아니고 가가 먼저야. 가가 수축하다가 회전하면은 나가 되는 거니까 가보다 나가 먼저이다 아니고 가가 먼저야. 가에서 철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구에 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에 철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심부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축을 하다가 중심부 밀도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더 밀도 큰 거야. 니은 디귿. 4번 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형성된 후에 핵과 멘틀 분리되는 겁니다. 나가 먼저야. 나보다 가가 먼저다 아니고요. 가에서 철은 주로 A에 분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핵이 더 무거운 철이 가라앉았으니까. 니은 맞아. 가 이후 냉각되어 지각을 형성하는 것은 B의 외곽 부분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멘틀의 이 외곽 부분이 식어서 지각이 되는 거야. 지각. 멘틀의 외곽 부분이다. B의 외곽 부분이다. 맞죠? 니은 디귿 4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술형 문제. 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질량 1인데 헬륨은 4입니다. 4. 그 다음에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인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1인데 그러면 14대2랑도 같은 거죠. 그쵸? 14대2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어렵네. 그래서 이제 요걸 쓰면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4대 2이므로 그러면 이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헬륨 원자 핵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4대 2에서 양성자 두 개 빼면은 양성자 몇 개 나와요? 12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두 개를 빼고 요거 두 개랑 결합하면은 여기 12대 1 12대 1에 이거 이제 수소랑 수소 원자 핵이랑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야. 개수비 원자 핵의 개수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가 12대 1입니다. 12대 1이고 헬륨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이랑 비슷한 거예요. 헬륨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4개와 원자핵 4개와 비슷하므로 와 질량이 비슷하므로 질량 B는 한 개가 4개랑 비슷하니까 12대 4고 3대 1이 되는 거죠. 3대 1이다.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이었어요. 그러면 14대 2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14개 중에 양성자 14개 중에 2개는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중성자 2개랑 같이 쓰입니다. 그럼 개수비로는 12대 1인데 헬륨 원자 1개는 수소 원자 4개와 비슷해. 질량이 질량비는 12대 4이기 때문에 3대 1이 되는 거죠. 잘 적어 놓으시고 13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별 중심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여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게요. 철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여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철 원자 핵은 매우 안정하여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미행성체가 충돌하다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요. 나중에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건데 나열했고 과정 다가 형성된 까닭 원시지각 형성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이 식기 때문이다. 지구의 표면이 식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옆에 수능 맛보기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1번, 2번. 수능에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1번, 2번. 자, 요거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구한 은하의 성간 기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이 하얀애인데 하얀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니은이고, 나머지 기타. 여기는, 여기, 요거 이렇게 칠해야 돼요, 이거. 기타. 아무튼 기억, 원소래, 원소. 그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소지, 수소. 그 다음 많은 게 헬륨이겠지, 헬륨. 그래서 니은이 헬륨이고, 성간 기체에 포함된 기타 원소는 주로 빅뱅 직후 생성된 게 아니라, 기타 원소는 뭐 철이나 뭐 이런 애들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직후가 아니라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별이 생기려면 한 10억 년은 지나야 돼요. 별이 생기려면. 직후는 아니고, 이 자료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이 약 3대 1이 됨을 알 수 있다. 대략 3대 1이야. 이게 여기 한 25% 가까이가 헬륨이고 나머지는 수소이기 때문에 3대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4번. 그 다음에 성운설을 바탕으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게 맨 나중일 거고, 나가. 미행 성체들이 만들어졌다가 행성이 되는 거니까 다. 요거는 그냥 성운 같아요. 가는 그냥. 가다나순이고요. 요거 아니고 가다나. 가의 기체 성분 주로 수소와 헬륨이다. 맞아요. 성운의 주로 기체와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평균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자, 요거 안쪽 궤도인 거 보이지? 안쪽 궤도인 거 수금지와 이게 밀도가 니은이 큰 거죠? 이거 밀도 작은 거 아시죠? 이거 기체 상태이고, 이거 밀도 작은 거 아시죠? 밀도 큰 거는 이제 지구형 행성입니다. 그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틀렸어요. 니은이 큰 거야. 답 2번. 됐습니다. 잠깐 섰다가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하겠습니다.